자, 이제 통정어휘 표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통정어휘 표시는 무효고요. 그리고 둘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반사회는 아니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채권자 취소권도 되죠. 선의 제3자는 보호받고. 자, 보겠습니다. 1번.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이런 무효는 과실로 인해서 허위 표시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일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는 제3자가 보호받는다라는 의미로 지금 문장 써놓은 거죠. 보호받는 제3자한테는 선의가 필요하죠. 선의 제3자 보호받죠. 무과실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무과실은 필요 없어요. 그럼 제3자한테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를 받습니까? 과실이 있어도요? 보호받죠? 보호받죠. 자, 통정에서는 일단 채권자가 나옵니다. 금전 채권자. 금전 채권자가 나오고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통정의 당사자가 나오죠. 자, 갑하고 을 사이에서 진짜로 매매를 한 게 아니고 가짜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몄다. 가장매매. 자, 가장매매를 통해서 가장 양수인 을에게 등기를 격려시켰다. 그러면 가장매매는 통정으로서 무효고 가장 양수인 을에게 격려된 등기도 무효고, 따라서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다. 자, 그래서 소유자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돌려달라고, 시간이 흘러서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다. 반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채권자 A는 갑하고 을이 통정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가지고 채권자 지위에서 취소권 행사하는 거. 가능하죠? 채권자 취소권. 의 대상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을이 부동산 갖고 있다가 다른 제3자한테 넘겨버릴 수 있죠. 제3자한테 부동산이 넘어갔을 때 이때 제3자가 선의의 제3자면 보호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 이때 보호받는 제3자 무과실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제3자가 선인데 과실이 있어요. 그러면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해요. 과실이 있더라도. 그죠? 그럼 1번 맞아요? 1번 맞는 거예요? 지금 첫째 줄 오른쪽에 과실로 인하여 허위 표시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 인식하지 못했다는 건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과실로 몰랐죠? 그럼 선인데 과실이 있다는 거잖아요. 보호받아요? 보호받아요. 그럼 대항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자, 2번입니다. 또 나서.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에 근저당 권. 반사회예요? 아니요. 아닌데요, 반사회. 2번 정답. 3번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통정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통정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어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다는 뜻이고요. 자, 4번입니다.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한 제3자 A가 악이고 그로부터 전득한 B가 선이다. 그러면 통정의 무효로서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나요? B가 보호를 받아요?
보호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 왜 받아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가장 양수인 을이 A한테 넘겼어요. A한테 넘겼습니다, 부동산을. 그럼 우리가 A를 뭐라 그래요? 제3자라 그러죠. 통정의 외형을 믿고 이해관계 맺었죠? 제3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A가 B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B는 뭐가 돼요? 제4자죠? 제3자예요. 당사자 빼고 다 제3자라고요. 그죠? B가 등기 받았어요. 근데 A가 악이었다는 거지. 그럼 A가 악이었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 A가 악이었을 때 무효였는데 그 이후에 B한테 넘겼고 B는 선이죠. 그럼 유효, 무효? 유효예요. 꼭 직접 당사자 A만 보호받냐? 아닙니다. B도 보호받는 거죠. 네. A가 악이고 전득한 B가 선이다? 그럼 B는 보호받아요. 그러니까 통정의 무효로서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 맞는 말이죠. 자, 5번입니다.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증여를 하는 건데 매매인 것처럼 꾸며버린 거죠. 이런 걸 은닉이라 그러죠. 은닉. 그러면 매매는 무효겠지만 은닉은 요건 갖추면 유효죠. 예,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자, 10번 문제 넘어갑니다. 10번 문제. A는 B하고 짜고서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허위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도 격려했죠. 자, 그 후에 선의 C가 B로부터 부동산 다시 매수해서 등기를 하였다. 자, 그럼 일단 A하고 B하고 사이에서 통정의 표시가 있었어요. 통정. 이렇게 통정을 한 거지. 그래서 통정을 원인으로 가장 양수인 B한테 등기가 격려된 거지. 자, 그리고 나서 C가 다시 매수했죠. C. 근데 C가 선이죠. 그럼 소유자 누구예요? 소유자 C죠. C가 선이니까. C 명의로 된 이 등기가 유효인 상황입니다. 유효. 1번. 민법상 등기의 공신력 인정되지 않으며. 이까지 맞는 말인가요?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 돼요? 예, 인정 안 돼요. 부동산에 대한 선의 취득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거 맞는 말인가요? 선의 취득. 선의 취득은 부동산에 인정이 안 돼요. 선의 취득은 동산에 인정돼요. 선의 취득이 뭔가요? 몰라도 돼요. 선의 취득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와. 무시하세요, 무시. C가 선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유지할 수 없다. 아니요. 선의의 C는 보호받는 거죠? 무슨 공신력이 뭔 상관이에요. 선의 제3자가 보호받는다는데. 그래서 앞에 문장들은 맞지만 뒷문장은 틀렸습니다. 1번 정답입니다. 자, 3번, 2번입니다. 제3자 선의가 추정되므로, 그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제3자 악의를 입증해야 되고. 자, 3번입니다. A와 B 사이의 법률 행위, 외관이 허위 표시임을 C가 몰랐습니다. 근데 과실이 있어요. 그럼 보호받아요? 예. 4번, C가 선의인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시기다. 맞습니까? 예. 이게 이제 계약 당시 말하는 거죠. C가 선인데 그로부터 D가 전득했어요. 근데 D는 악이네요. D는 악이에요. 소유권 취득해요. 예. D 같은 경우는 선의만 유효해요? 선악 불문 유효해요? 선악 불문이지, 이거는. 아까 비진이 할 때도 그랬죠. 앞사람이 유효면 뒷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유효라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엄폐물 법칙이라고 합니다.
C가 선이어서 뒤에 숨어 있어요. 언폐물.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되는 거죠? 1번 정답이네요. 그죠? 자,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통모하였고 그의 부동산을 매매 형식 빌려서 을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첫째 줄에 통모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통정을 뜻하는 겁니다. 을은 그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 설정을 해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그럼 병은 뭐죠? 선이 제3자죠. 그럼 저당권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그럼 현재 부동산 소유자 누구예요? 소유자 누구죠? 병, 을, 갑? 갑이죠. 갑이죠. 갑. 아니, 지금 을이 저당 설정했잖아요. 이 병이 저당권자라고요. 저당권 등기했죠? 꼭 매수자만 제3자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받은 사람도 제3자예요. 얘가 선이면 보호받는 거지. 선이면 이 저당권이 유효해요. 근데 뭐 저당권이 유효라고 해도 저당권이 유효니까 병한테 소유권 넘어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자인 거지, 갑이. 얘가. 그럼 갑이 소유자니까 갑은 을 상대로 부동산 돌려달라고. 야, 부동산 가지고 와. 부동산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럼 부동산 돌려받겠죠? 그럼 병은 어떻게 돼요? 집에 간다고요? 병 어디 가요, 그러면? 병은 어디 가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부동산을 갑이 돌려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이건 유효니까, 저당권 유효니까. 얘는 보호받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그 상태로 갑은 부동산 돌려받는 거예요. 갑은 겁나 열받죠?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나쁜 놈, 손해배상 청구. 자, 보겠습니다. 자, 틀린 겁니다. 자, 1번입니다.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은 무효다. 네, 통정을 했거든요. 자, 2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바로 부동산 돌려달라 그러는 거죠. 가능한 거예요. 소유자가 갑이기 때문이죠. 자, 3번입니다. 병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몰라요. 병이 과실이 있네요. 그래도 모르니까 선이죠. 그럼 보호받아 못 받아? 보호받는 거에 저당권 보호된다. 자, 4번입니다.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럼 이게 불법이고 갑한테 손해가 생겼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 상대로. 5번입니다.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 매수했어요.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했죠. 경매. 그럼 경매가 유효해요, 무효해요? 경매 유효죠. 그럼 경매됐으니까 이 부동산이 매각됐겠죠. 소유자 바뀌었어요. 정의 경락받았어요. 그럼 부동산이 정한테 넘어가 버렸죠. 그럼 갑은 더 이상 을한테 부동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부동산 정한테 넘어갔잖아요. 그죠? 부동산 달라고 못 한다고요. 그러면 갑이 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뭐 달라고? 돈 달라고 하는 거, 돈 달라고. 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5번 맞아요? 틀린 거죠? 틀린 거죠. 5번 정답이에요. 5번 정답. 넘기세요.
제3자 문제. 자, 일단 14번부터 보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증여합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매매로 가장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전형적인 은닉행위 문제죠. 맞나요? 그럼 증여가 유효예요. 매매는 무효죠. 여기서 뭐가 은닉이에요? 증여가 은닉이죠. 증여가. 그러면 을 명의로 된 등기 유효 무효? 등기 유효죠. 그럼 그 을로부터 넘겨받은 병도 등기 마쳤죠. 병 유효 무효? 유효죠. 유효. 그럼 소유자 누구예요? 병이지. 소유자 병이지. 그러면 갑이 병한테 말소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병이 소유자잖아요. 그럼 을은 병한테 말소 청구해요? 못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지. 병이 소유자죠? 자, 기억입니다. 자, 갑과 을의 매매는 무효다. 예, 통정이니까. 니은에 증여계약은 무효다. 아니요. 증여는 유효다. 은닉. 자, 디귿입니다. 갑은 아기의 병에게 토지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병이 악인데요? 병이 악이잖아요. 그럼 보호받아 못 받아? 보호받아요. 왜 보호받아요? 맞아요. 앞에 유효라서. 맞아요. 앞에가 유효라서. 을 등기가 유효죠. 그러니까 뒤에 병 등기는 선악불문하고 유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의 병도 보호받기 때문에 갑이 병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리을입니다. 병이 갑과 을 사이 증여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과실이 있어요. 잘못이 있죠? 그럼 소유권 취득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잘못이 있더라도, 악이라도, 선이라도 그런 거 안 따지죠? 유효해요. 취득할 수 없다? 땡! 취득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정답 4번인 것이지. 자, 15번 내려갑니다.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1번.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했다. 1번에서 지금 통정의 외형이 뭐죠? 전세권이에요. 진짜 전세예요? 가짜 전세예요? 가짜 전세잖아요. 가짜 전세죠? 그럼 전세가 유효, 무효? 무효지. 전세가 무효. 그러면 가짜 전세의 채권이니까 이 채권도 무효죠? 이 통정 외형이에요. 이거를 진짜인 줄 알고 가압류 들어갔죠? 이해관계 맺은 거죠. 보호받습니까? 보호받아요. 뭘 아니에요? 보호받아요. 보호받습니다. 가압류 들어간 자. 자, 2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바로 정답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고 그냥 돈 받는 제3자라 그랬죠.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 설정받았다. 가장 양수인이니까 진짜로 매수한 게 아니고 가짜로 매수했죠. 근데 걷다가 저당권 설정한 거지요. 이해관계 맺은 거죠.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역시 가짜 양수인으로부터 가등기 격려 받았죠. 똑같습니다. 이해관계 맺은 거죠. 5번은 가장 행위에 기한 근저당이니까 진짜 근저당이 아니고 가짜 근저당이라는 거죠? 무효죠, 무효. 근데 그 무효인 그 채권을 가압류했으니까 역시 이것도 보호받는 제3자 해당됩니다. 지금 1번하고 5번이 대단히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 정답은 2번입니다. 넘기세요. 16번 문제. 16번 문제. 통정어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골라라. 기억.
통정에 의한 채권. 그럼 이 채권은 가짜 채권이죠. 그 채권을 가압류 들어갔죠. 보호받아 못 받아? 보호받아요. 자, 니은은 통정에 의해 설정된 전세죠. 그러면 가짜 전세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받았죠. 이해관계 맺은 거죠. 보호받아요. 디귿 대리인의 통정어의 표시에서의 본인. 대리인은 제3자예요, 당사자예요? 당사자죠. 본인도 당사자죠. 본인은 제3자가 아닌데요. 디귿은 제외. 자, 리을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죠. 예, 돈 받는 제3자. 제외. 자, 미음입니다. 가장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괄호하고 쓰세요. 압류 전이라는 거죠. 예, 압류 뭐라고요? 전. 밥하고 을하고 가장매매 했어요. 가장매매. 가장매매 해가지고 가장양수인 을한테 등기 넘겼어요. 자, 이때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무효? 무효지. 통정이니까. 무효 맞나요? 그럼 무효지. 근데 여기에 병이 어떤 사람이 가압류 들어갔어요. 가압류 들어갔다. 보호받아, 보호 못 받아? 보호받죠? 통정에 외형 믿고 들어갔죠? 보호받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매수했어요. 보호받아, 못 받아? 보호받죠? 전세 들어갔어. 보호받아, 못 받아? 보호받죠? 저당권 설정 받았어. 받아요. 가등기 들어갔어. 보호받아요. 다 보호받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을 명의로 된 등기가 가짜임에도 진짜라고 믿고 들어간 애들이죠. 선이면 다 보호받는 거죠. 근데 지금 지문에 나오는 건 가장양수인의 일반 뭐라고 돼 있어요? 채권자. 압류 들어갔어요. 그냥 서 있어요. 그냥 서 있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있었죠?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통정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죠. 뭔가 이해관계를 맺은 건 아니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을 명의로 등기가 됐네? 야, 이거 빨리 압류해야 되겠다. 압류 들어갔어요. 이러면은 이해관계 맺은 거죠. 근데 이런 말 나왔어, 안 나왔어? 이런 말 안 나왔거든요. 그냥 일반 채권자. 예, 이해관계 맺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호받는 제3자 아니에요. 비읍 가장양수인의 상속인. 상속인 당사자죠. 보호 못 받아요. 자, 시읒의 파산관제인. 제3자입니까? 파산관제인 제3자예요? 제3자예요. 제3자 맞아요. 제3자예요. 보호받는 제3자예요. 파산관제인. 외우세요. 파산관제인 제3자다. 파산관제인이 뭡니까? 변호사예요. 에? 파산관제인 변호사예요. 파산관제인을 알려면 파산법을 알아야 돼. 파산법을. 미쳤죠. 나올지 안 나올지 알지도 못하는데 파산법을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시라고요. 파산관제인 보호받는 제3자다. 그냥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내요. 보호받는 제3자다. 자, 그럼 지금 정답 몇 번이에요? 제3자 해당하는 거. 기응, 니은하고 시읒이죠? 정답 1번입니다. 차고 넘어갑니다. 자, 차고는 19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9번. 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때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자, 일단 기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망. 그리고 표시상의 착오도 있었죠. 자, 이때 기망을 가지고 사기를 가지고 취소를 하려면은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원래 기망이라고 하는 거는 강박도 마찬가지지만 사기하고 강박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의사표시 일치, 불일치? 일치죠. 근데 착오는 의사표시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는 거지. 표시상 착오가 있었다라는 거는 명백하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시상 착오. 명백하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착오를 가지고 취소해야 돼요. 불일치한 상황이라서. 요거 가지고 취소해야 되는 거지.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있는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말고 착오를 갖고 취소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1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1번 정답이죠. 자, 2번입니다. 착오로 인해서 표의자가 뭔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는 않았죠? 그럼 중요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3번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서 상대방이 이용해 먹었네요. 이러면 중과실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죠? 중대한 과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요. 표의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착오 요건이죠. 착오 요건은 몇 가지가 있죠? 착오 요건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2가지 맞아요? 첫 번째 뭐예요, 그러면? 맞아요. 중요 부분이요. 중요 부분 착오여야 되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중과실이 없을 것. 이 2개가 요건이잖아요. 중요 부분에 해당할 것, 중과실은 없을 것. 이게 착오 요건이지. 응? 그러니까 착오 방을 만들어 두세요. 착오 방을. 착오한테 방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방에다가 이거 넣어 놓으세요. 중요 부분, 중과실 없을 것. 착오방 만드세요. 착오방. 방이 한 50개 필요해요. 방 50개 필요합니다. 방 50개. 논점이 50개니까. 자,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중과실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중과실이 있으면은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자,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했어요. 이런 경우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지요? 그렇죠. 가능하다. 그래서 3가지 아셔야죠.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중과실이 있으면은 취소를 못 한다는 거다. 그렇지. 자, 그런데 중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이거 알고 이용해 먹었으면 상대방 나쁜 놈이죠. 그럼 표의자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다. 보너스. 경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때요? 경과실.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경과실. 행사 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경과실이 있다는 거는 중과실까지 안 갔다는 거죠. 맞나요? 예. 요 뜻은 중과실이다, 중과실 아니다. 중과실 아니라고요. 중과실 아니죠? 그럼 취소돼, 안 돼? 되지. 중과실 아닌데. 근데 경과실이잖아, 경과실. 어쩌라고요? 경과실 있더라도 뭐는 아니니까? 중과실은 아니니까 취소돼, 안 돼? 되지. 취소되는 거지. 어디 하고 있었죠, 지금? 예? 2번이요? 3번? 네. 3번이죠? 네, 3번 맞는 말이죠. 상대방이 이를 이용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자, 4번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를 배제시키는 특약을 넣었어요. 이거 유효해요. 왜냐하면 109조 착오는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5번이요. 동기의 착오 나오네요.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동기의 착오. 그죠? 간단하게 좀 써주세요. 간단하게. 동기의 착오. 써야 돼요.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써야 됩니다. 동기의 착오. 또 쓰는 게 재밌잖아요. 쓰는 게 재밌죠, 그죠? 왜요? 재미없어요? 자, 동기의 착오 원칙. 취소 가능, 취소 불가. 취소 불가죠. 취소 못합니다.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은 의사 표시의 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동기의 착오는 마음속 착오라서 취소 못한다. 이게 원칙이죠, 원칙. 자, 근데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죠. 동기가 뭐가 됐을 때? 동기 표시. 동기가 표시됐을 때. 혹은 상대방이 뭐 했을 때? 유발시켰을 때.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유발시켰을 때는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자, 근데 여기서 동기가 표시가 되면 족한 거지. 동기가 표시되면 족한 거지. 그것에 대해서 합의까지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그냥 뭐만 하면 된다? 표시 정도까지만 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겠다는 당사자의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예, 맞는 말인 거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20번 문제.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기억. 토지 현황 경계. 자, 이 현황 경계 착오 같은 경우는 매수자가 논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논이라고 인식하고 매수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였어요? 하천이었죠. 논이라고 인식했는데 실제로는 하천이었다. 이게 현황 경계 착오죠. 이렇게 인식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걸 우리가 중요 부분 착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요. 중요 부분이. 자,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면적과 관련된 거죠. 면적에 대한 것도 당연히 중요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근소하다는 거예요. 근소. 차이 많이 안 나죠? 그럼 중요해, 사소해? 사소한 거지. 사소한 거 넘어가야 되죠? 사소한 거 따져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 사소한 거 넘어가야 돼요. 사소한 거 따지면은 이제 합격 못 해요, 이제. 네? 큰 틀에서. 큰 틀에서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해야죠. 디귿은 시가죠? 차고예요, 아니에요? 차고 아닙니다. 시가 차고 아니죠. 자, 우리 예입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임을 알지 못했다. 다른 사람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착오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소유자 동일성 관련된 착오죠. 소유자 동일성. 내가 계약을 한 사람이 그 매도인이 소유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소유자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을은 생각해요. 아, 저 못생긴 갑이 매도인이구나. 갑이 매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죄송합니다. 갑이 매도인이란 게 아니라 갑이 소유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소유자 따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죠. 소유자 따로 있었네? 병이었네? 그래서 을이 이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을이? 착오야. 착오야. 그러니까 나는 계약을 뭐 하겠다고? 취소할래. 너 소유자 아니잖아. 취소할래. 이거 돼, 안 돼? 이거 안 돼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갑이 소유자인지 병이 소유자인지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매매 목적물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목적물 소유자가 지금 병이라 그랬어요. 갑이 병한테 넘겨받아서 부동산 넘겨받아서 을한테 넘겨줄 수 있으면은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문제가 된다면은 갑이 병한테 부동산 못 넘겨받을 때. 그래서 을한테 부동산을 넘겨줄 수가 없을 때. 그런 거는 겁나 중요한 거죠. 그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죠. 단순히 갑이 병한테 부동산 받아갖고 을한테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을이 괜히 너 소유자 아니었어? 원래 소유자 병이었어? 착오야. 취소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약 많이 하잖아요. 계약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직 지가 소유자도 아닌데 이제 병한테 이제 살 준비가 됐으니까 명의 받고 바로 넘겨야지 이렇게 계약할 수 있잖아요. 네, 취소 못합니다. 어디 하고 있었죠? 리을이죠? 예, 리을이죠. 자, 그러면 매매 목적물이 병 거라는 걸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거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소 못합니다. 자, 비읍, 미음. 착오에 의해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어요. 이 경제적 불이익이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입지 않았으니까 중요 부분이 아닌 것이고, 따라서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밑에 비읍 보시면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법률의 착오라고 나오죠. 이 법률 인식에 대한 착오도 착오로 인정이 됩니다. 법률상 착오. 그래서 기억하고 비읍이에요. 정답 4번이지요. 자, 뒤로 넘기세요. 23번 문제. 23번 문제 보세요. 맞는 것은. 자, 1번입니다. 표의자는 자기 의사 표시에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 중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돼요? 아니요. 중과실이 있음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중과실이 있음을 누가 입증? 상대방이 입증. 자, 1번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하고 다르게 표시했어요. 착오에 해당한다. 착오예요? 아니에요. 지금 대리인이 행위를 했죠? 그럼 착오가 되려면 대리인의 생각과 대리인의 표시가 불일치돼야 돼요. 자, 한 번 더. 착오가 되려면 대리인의 생각과 대리인의 표시가 불일치돼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본인의 의사하고 대리인의 표시가 다르다는 거죠. 이거 착오 아니에요. 착오를 판단할 때는 본인 기준 판단한다, 대리인 기준 판단한다. 대리인 기준 판단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리인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거죠. 자, 3번입니다.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착오를 가지고 취소권 행사한 게 불법입니까?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불법 아니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손배 청구 됩니까? 안 돼요. 불법이 아니어서. 4번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됐죠. 자, 이때 해제가 되고 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해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는 거지. 4번 정답입니다. 5번 모두 당사자 모두 X 토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계약서에 Y 토지로 표시했죠? 그럼 이거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 자연이에요, 규범이에요? 1번 자연, 2번 규범. 뭐예요? 1번, 2번. 1번입니다. 1번 자연이에요, 자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매매 첫째 줄에 매매 목적물인 X 토지라는 표현. X 토지가 매매 목적물이라는 거죠. 합의가 됐다는 거지. 뭐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는 거지. 그러면 당사자 생각이 X 토지로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계약서에 Y라고 썼죠. 이거 자연적 해석이잖아요. 오표시 무해죠. 오표시 무해. 그러면 표의자가 의도한 대로 계약 성립했어, 안 했어? 표의자 의도대로 성립한 거죠. 착오 취소해, 못해? 못해. 못하죠? 예, 아까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죠? 집에 못 갑니다. 집에 못 가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요. 집에 못 가, 진짜 못 가요. 계속 해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자연적 해석을 할 때는 표의자 의도대로 계약이 성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착오를 주장해가지고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할 때는. 자, 근데 규범적 해석을 한다는 건 표의자 의도대로 계약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표의자 생각하고는 다르게 표시된 대로 계약 성립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착오야. 나 취소할래. 가능한 거지. 그죠? 이 두 가지 구별하시라고, 이 두 가지. 네. 다음 5번 틀렸죠? 취소 못합니다. 4번 정답. 자, 25번 갑니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중요 부분 착오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자, 착오가 성립됐기 때문에 담보 책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굳이 따질 필요 없이
착오가 성립했으니까 착오 갖고 취소하면 되는 거죠. 그 말이죠. 가능합니다. 자,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그 지문이죠.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한 후라고 하더라도 착오가 있었으니까 취소하겠다는 거죠. 가능하죠. 자, 3번입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발생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알고 이용했어요. 알고 이용했죠? 이러면 취소 가능, 취소 불가? 취소 가능하죠. 취소할 수 있다. 4번.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기가 유발됐습니다. 자, 상대방 쪽에서 동기의 착오를 지금 유발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표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유발시켰으니까 취소 가능하죠. 5번입니다. 경과실이네요. 취소했네요. 아니, 경과실인데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지요. 경과실이니까. 근데 상대방이 유효를 믿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는 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불법이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아요. 5번이 틀린 거죠? 5번 정답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이제 사기 강박서부터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조건과 기한까지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를 열심히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요, 물권법 전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페이지는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까지 문제를 열심히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